자, 오늘 이제 보도 내용 이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요거 뭐 번외편으로 요 오늘 제보도 들어온 게 있고 해서 오늘 아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의외로 또 기사들은 좀 나오긴 기사들이 좀 있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네. 사실은 지난 그 취재후 때 저희가 이 광고를 했었어요. 뭐냐면 그 정관장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광고를 했는데 저도 이런 사실을 좀 알았으면 조금 좀 신경을 좀 썼을 텐데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걸 저희가 이는 홍삼 제품에 정관장 상표를 붙여서 중국을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다시 냈고 다시 조선을 침탈하는 자본으로 또 사용도 하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일본을 상징하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홍삼, 그러니까 인삼,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제 인삼이 예전에 그러니까 또 방해 전파가 네. 꼭 이게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이 방해 전파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자꾸 모르니.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 홍삼하면 외국에서도 뭐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조선인이 파는 홍삼은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 자금으로도 쓰이고 실제 독립운동가들이 이 홍삼을 팔아서 이걸로 또 생계를 꾸리기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연구된 게 있나 좀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그러다 논문을 하나 이제 찾게 됐거든요. 이 논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삼 무역상점은 단순한 영업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으며 인삼 행상이라는 직업은 독립운동가들이 생활 자금과 운동 자금을 조달하는 방편이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제 실증적인 연구는 없었는데 그래서 일제 시대의 그 상해 지역 상인들의 인삼 판매와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이제 해서 쭉 이렇게 써져 있고 실제로 이제 이 고려 인삼이 일제강점기에 이 중국 상해 한인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는데 이걸 넘어서서 독립자금으로도 쓰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독립운동가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누구 막 이름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홍삼 정관장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독립운동 자금으로도 쓰이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만든 관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관장이라는 거고 일제가 그러고 나서 버리고 간 그 이름을 그대로 쓴다라고 해서 이 정관장 브랜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소송을 벌이신 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소송은 이분이 이제 이걸 쓰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정관전 쪽에서 명예훼손을 걸어서 이게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된 거고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례가 납니다. 보시면. 네, 이 기사인데요. 네. 이거 이제 기사인데 정관장은 조선 총독부가 만든 브랜드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네요. 네, 명예훼손이 그렇죠. 아니다. 네, 명예훼손이 아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보면 정관장은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만든 관제품이라는 의미로 1940년대 초 사제 홍삼 및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 총독부 전 매국이 만든 것이다. 조선 총독부가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관제 홍삼을 사제 홍삼 등과 구별하려고 한 궁극적인 목적은 관제 홍삼의 판매를 통한 세수 확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실제로 이걸 넘어서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끊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어떤 2017년, 16년, 17년 판결인데 정관장이라는 상표가 조선 총독부가 1940년경에 만든 것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네, 대법원에서 확인을 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받았어요. 정관장은 이제 조선 총독부가 그 관제 인삼을 만들고 독립운동 자금을 끊을 목적의 이제 브랜드였다라고 하는 걸 대법원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아니 뭐 이제 저 제품을 뭐 사서 드시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죠. 사더라도 알고 이제 드셔야 그렇죠. 된다는 네.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조금 이제 일제 잔재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지금 얘기인 뭐 거고요. 홍삼이 뭐 그런 뜻은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정도로 우리의 어떤 독립 의지를 끊기 위해서 홍삼까지도 네. 그러니까 일제 잔재다 이렇게 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삼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 소송을 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뭐 인삼공사에서 좀 브랜드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정관장. 이제 인삼공사 쪽에 있는 홍보실 관계자들 몇 명한테 전화를 걸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랑 통화는 좀 안 해주고 문자 메시지만 줬는데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정관장 브랜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정관장을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인정을 했던데요. 인정했다는데 네. 이렇게 왔고요. 네. 우리나라의 홍삼 사업은 1899년 고종 때부터 시작하였으며 정관장 브랜드 공식 사용 기록은 1959년 홍콩 성도일보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왔어요.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통화도 안 하고 왜 문자만 저렇게 다 보냈어요. 대법원 판결을 좀 알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새로 입사하신 분 아닌가요? 혹시? 1959년. 하여튼 뭐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데 네. 저렇게 또 얘기를 하는군요. 아무튼 저희들은 이제 반론 차원에서 네. 뭐 그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반론 차원에서 인삼공사의 답변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쓴 용어라든지 뭐 일제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정관장 브랜드도 그랬다라는 게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저도 선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관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관장 아까 뭐 그런 인삼공사에서 파는 어쨌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또 이게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거 네. 정관장이라고 하는 이거 브랜드가 문제가 있다고 이게 한다면 이거 좀 바꾸면 되는 거 사실 아닌가요? 굳이 계속 쓸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이걸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인상을. 알려져서 그럴까요? 이렇게 브랜드를 또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데는 또 네. 그만큼의 광고비나 이런 게 드니까. 이게 지금 인삼공사 그 자료를 보니까 정관장이 국내 인삼 시장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저도 왠지 홍삼 선물할 때 저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홍삼을 파신 적이 있어요. 근데도 부모님 거 선물 안 하고 선물할 때 있어요. 정관장 거 해야 될 것 같고. CF도 되게 재밌게 만들어서 아, 네. 이거 재밌게 봤던 적이 왠지 그거 선물이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보도 같이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또 저희 AS 차원에서 그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네. 생각 없이 정관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쓴 게 아닌가. 그러면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료에 기초해서 고증을 통해서 이게 일체 잔재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네. 굳이. 인삼공사에서도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브랜드 명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좀 알고 우리가 먹더라도 먹자. 네.